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귀했는데 조절하고 활용하고 인간이 이렇게 서로 맞대는 힘을 아는 분은 어려운 일 잘 겪었어. 이따 내 밥 살게 힘내자 라고 할 거고요. 그런 태도가 없이 살면 조절과 활용은 없고 50%만 있겠죠. 아, 저 사람 기분 나쁘겠다 지금. 힘들겠다. 나도 나빠. 조절하고 활용은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은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타인의 감정 잘 읽고 조절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누군지 짐작은 하는데 표현하거나 조절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농도가 다 달라요. 근데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되고 싶을까요? 사과하는데 사과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거. 고객님 그래요 불편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죄송하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고객님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뭐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근데 죄송한 마음이 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탈출을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 내용이 다를 때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관계법 다른 질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자기가 실수하는 부분이 인지를 못해서 실수를 계속하면 상대는 화가 나죠. 그러면 자기가 단기 기억을 안 시켰구나. 단기 기억했으면 적용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보면 장기 기억화해야 되고 거기서 좋았던 거. 이 말했더니 상대랑 관계가 좋다. 이 말했더니 상대 되게 불쾌한다. 그러면 그거를 약간 갈래를 나눠서 카테고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평생 한번 청국장을 끓여서 그 레시피로 평생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어때요? 한 번쯤은 레시피를 공부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인 나에 대한 무의식도 모르고 타인에 대한 무의식도 모른다면 접근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불쾌감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와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표면 언어랑 외적 언어가 다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자기 의존성을 계속 드러낼 때가 있어요. 타인이 나를 의존하게 만들어. 어떤 거냐면, 야, 그 사람이 원래 밥 사야 되는데, 근데 야, 내가 민정이 밥 사줘야지. 뭐 이렇게. 내가 마치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계속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게 기분이 묘하게 나빠요. 묘하게 나쁜 때 있죠. 네가 원래 살 차례였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묘하게의 연출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 사람의 권위의식이 딱 있어요. 나는 의사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모든 직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대로 이 사람은 중요하다라는 거에 진짜 가치 부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묘하게 기분 나쁜 사람들은 말투도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건 직감적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뒤를 그냥 대충 발음하듯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갑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고 반갑던지 말던지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식사 진짜 물어보는 거야. 거기다 대답하면 초라해지죠. 이게 지금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투만 기분 나쁘지 않고 그 말투에 드러난 의식이 기분 나쁠 때도 월등히 많다. 왜 팩트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분, 사정을 얘기했거나 혹은 팩트적으로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제 알바 아니고요. 분리를 딱 해버려요. 저는 그런 관심 없는데요. 이런 얘기들. 근데 누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서 선생님은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너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아서 묻겠니?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 지능을 관계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등 그런 거에 가치가 없어라고 하면 그런 답변을 해요. 분리되는 답변을. 그래서 그거를 토각토각 해결주의적으로 말을 하면 굉장히 감정이 많이 상해요. 사적 관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분이 나쁜 최악의 말투는 팩트 위주로 얘기할 때. 그래서 뭔 말이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어요? 분위기를 해쳤는데 뭔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라는 말은 정말 서로 간의 대화에서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가 뉘앙스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조금의 요소, 그 다음에 팩트적인 이성적인 대화법 말고 약간 들어주는 공감 대화법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것 같아요. 늘 깨어있으라라고 하잖아요. 늘 깨어있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굉장히 불쾌감을 낳아요.
그러니까 둘이 안 싸우다가 이 남자친구가 무의식 중에 뭐를 해요. 근데 걔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교학적으로 좀 늘 깨어 있어서 인지하여 행동하는 것을 더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정성을 100% 인생에 담아 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쩔 때는 그냥 좀 좀 쪽팔린 거 감수하고 어쩔 때는 좀 진정성 있게 살고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내가 의식하여 조절하여 타인을 대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식이 좀 무의식 중에 있는 무심한 거에 자기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었나 봐. 이거는 돌릴 수가 없잖아요. 늘 언제나. 그러니까 좀 많이 깨어있고 많이 인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의도된 생각하는 말을 하는 거지 말을 뱉어먹고 죽는 거는 없어요. 네, 비가역성이라고 우리가 딜리트 버튼이 없어요. 말은 2번 되면 그때부터 의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실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아까 1번 했어요. 실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2번 했어요. 의미 벌써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왜 안 해줘? 이 의미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딜리트 버튼이 없다 대화에 그러면 내가 의식하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내가 조망 수용 능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인간이 다 다르고 청국장도 집집마다 달라요. 그러면 청국장과 전혀 안 어울리는 걸 넣으면 대박 맛없겠죠. 그러면 이런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하면 분위기 싸하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관계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책임성을 느끼면 내가 타인이 호불호에 적합하게 길러져 있는가 사회성을 그리고 시험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안색이 어떤가 저렇게 말하면 안색이 어떤가 근데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남의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IQ 말고 EQ라는 감정 지능은 논문용어로 사회적 관계 지능이라 불러요. 그러면 관계 지능 EQ는 어떤 섹션으로 측정되는가를 보면 첫 번째, 나에 대한 감정 인식이에요. 25%예요. 나만 있어요? 소시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2번째, 타인의 감정 인식이에요. 그러면 2번째 타인의 감정 인식을 25% 똑같이 해야 돼요. 너와 내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있어야 돼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4번째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25% 구성돼서 100%로 채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감정, 너의 감정이 있는데 조절을 못해요. 그럼 어른답지 않겠죠. 아무 때나 야시야시하고 화내고 살겠죠. 그죠? 그리고 타인을 격려하지 못하겠죠.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귀했는데 조절하고 활용하고 인간이 이렇게 서로 맞대는 힘을 아는 분은 어려운 일 잘 겪었어. 이따 내 밥 살게 힘내자. 라고 할 거고요. 그런 태도가 없이 살면 조절과 활용은 없고 50%만 있겠죠. 저 사람 기분 나쁘겠다 지금. 힘들겠다. 나도 나빠. 조절하고 활용은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은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타인의 감정 잘 읽고 조절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누군지 짐작은 하는데 표현하거나 조절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농도가 다 달라요. 근데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되고 싶을까요? 다 조금씩 수치를 가졌음 하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 사실은 뻔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인지 교육을 안 했으니까 내가 내 감정만 너무 치우쳤구나. 그러면 타인 감정 읽기라는 섹션은 어떻게 저희가 측정하는가요? 내가 무엇을 말했을 때 상대의 안색을 살핀다. 살피면 눈치 본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혼자 섬에 의리여리한 집 짓고 병원 짓고 의사 교수 다 불러다 사는 게 아니면 사회는 사회화된 행동을 서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안색을 살피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쁜가 기분 좋은가 살펴야 되고 그거 단발성으로 이르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이 50이 돼도 어른 같은 어른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 단기 기억하고 또 다른 타인이 만났을 때 적용해보고 내가 지난 연애에서 실패하지 않은 걸 이번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지려 노력하고 그거를 좋다라고 하면 수용해서 장기 기억으로 고착시켜야 돼요. 그 노력은 어른이 해줘야 돼요.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 못 데리고 삽니다. 네.